화장실 바닥에 또는 이제 벽면에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이 누렇게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석회석 성분을 부수면 돼요. 그러니까 콜라로 먼저 줄눈과 같은 곳에 한번 부어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으로 제거를 해주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를 좀 재미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지식한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이광열입니다. 화장실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을 하면 그것이 이제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이제 더러워지는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몸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때 몸에서 나오는 각질이라든지 지방 성분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세균과 곰팡이의 먹이가 됩니다. 화장실은 또 축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세균이 남아있을 것이고 곰팡이의 포자도 역시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 몸에 묻어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락스 그 자체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락스라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면은 염소 기체와 수산화나트륨이라는 두 물질이 만나면 만드는 것이 락스입니다. 근데 이 반응을 이제 정반응이라고 한다면은 락스가 다시 분해돼서 수산화나트륨도 만들고 염소 기체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염소 기체가 호흡기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할 때는 염소 기체가 소량이나마 생긴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환기를 하지 않고 청소를 할 때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락스를 이용을 해서 걸레라든지 행주를 삶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락스가 분해를 해서 염소 기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높은 온도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락스를 끓이면 염소 기체가 그냥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흡입을 하면 당연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염소 기체가 얼마나 위험한 기체인지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건물 청소부가 바닥에 돌 같은 것을 깎기 위해서 염산 같은 산으로 바닥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청소하는 분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락스를 그 위에서 부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초록색의 염소기체가 아주 뭉게뭉게 많이 나오면서 그 청소부는 그 염소기체를 마시고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락스는 굉장히 좋은 세제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염소 기체에 대한 위험을 좀 피하면서 청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과산화수소라는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과산화수소는 소독제거든요. 소독제를 화장실에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죠. 그런데 빨래에 쓰는 표백제, 실제는 과탄산소다라는 화합물입니다. 이 과탄산소다는 워싱소다라는 물질과 과산화수소가 합쳐진 물질이에요. 과탄산소다를 물에 녹이면 이 워싱소다가 생기고, 이때 나오는 과산화수소로 락스와 비슷하게 표백작용, 살균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산화수소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우리 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팁을 드리면은, 샤워를 한 다음에 과탄산소다는 알갱이에요. 하얀 알갱이를 샤워한 주변에 조금만 뿌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튀면 과탄산소다가 녹아서 주변에 있는 세균을 죽여버립니다. 물이 떨어지면 세균을 죽여버리고, 그럼 그 물 속엔 세균이 없죠. 그러면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물질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방 성분과 단백질 성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먼저 구연산으로 변기의 벽면을 한번 닦아주고, 거기에 있던 석회석 성분 같은 것이 분해를 하면서 때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를 발라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워싱소다가 염기성이잖아요. 지방과 단백질 부분을 쉽게 닦아내게 됩니다. 과산화수소가 나오면서 세균을 죽여주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변기 수조는 더럽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써서 물을 받는 변기 수조의 경우에는 수돗물 자체가 관리를
처리를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변기 수조에 있는 물이 더러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변기 수조도 오랫동안 1년, 2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변기 수조 벽면에 시커멓게 이제 물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기에 구연산이라는 산성 물질이죠. 꽤 많은 양이지만 1에서 한 2kg 정도를 수조에 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저어주면 쉽게 잘 녹습니다. 하루 정도 아니면 한 나절 정도 둔 다음에 물을 한 번만 내리면 변기 수조를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고 구연산 자체가 레몬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고요. 자연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의 구연산으로는 환경 오염이 될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샤워실 유리의 경우에 물이 마르면서 물 속에 들어있는 석회석 성분이 때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개기름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석회석 성분이 마르면서 덩어리를 만들면서 이제 붓게 되는 건데요. 거울의 경우에는 기름이나 이런 성분보다는 물이 마르면서 만드는 석회석 성분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욕조를 닦는 과정이나 샤워실 유리를 닦는 과정이나 모두 똑같은데 때는 먼저 산성 성분으로 석회석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염기성 성분으로 단백질을 제거를 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산성세제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염기성 워싱소다라든지 과탄산 소다 이런 것으로 닦아주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의 경우 유리잖아요. 유리의 경우에는 표면에 물방울이 잘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때는 맨 마지막에 샴푸와 같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것을 바른 다음에 씻어주게 되면 유리 표면을 코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 물을 튕겨내는 소위 소수성 성분이 있게 돼서 물을 잘 튕겨냅니다. 물방울이 맺히질 않으니까 석회석 성분이 잘 달라붙지 않겠죠. 물때가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산성 성분, 구연산이라든지 식초 이런 것을 조금만 물에 녹여서 닦아주게 되면 아주 반짝반짝하는 거울이나 수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또는 이제 벽면에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 눈이 누렇게 변한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 성분, 단백질 성분을 세균이 먹으면서 증식을 해서 있는 거예요. 세균이 같이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또 물이 마르면서 석회석 성분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세균도 있고 석회석 성분도 있고 지방 단백질도 같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석회석 성분을 부수면 돼요. 구연산이나 식초 같은 산성 성분으로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염기성 성분인 워싱소다나 과탄산 소다를 물에 조금 녹여서 그것을 닦아주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때를 다 없앨 수 있고요. 청소를 할 때 구연산이 집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콜라를 쓸 수 있습니다. 콜라는 그 속에 인산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강한 산성으로 석회석 성분을 다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라로 먼저 줄눈과 같은 곳에 한번 부어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소다나 과탄산 소다 같은 염기성 성분으로 제거를 해주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를 좀 재미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배수구에 있는 스테인리스 뚜껑이 있잖아요. 거기에 락스를 붓게 되면은 이 스테인리스가 녹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이 쓴 배수구 뚜껑을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콜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임을 다 뺀 콜라에다가 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배수구 뚜껑을 담가 놔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수세미로 스테인리스 표면을 닦아주게 되면은 녹을 다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콜라를 사용했을 때 설탕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이 설탕을 먹으면서 세균이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과탄산 소다라든지 구연산 같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을 한 번 더 처리를 해주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산화탄소거든.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계속 보글보글 나오면은 물 방울이 녹이 쓴 부분에 접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 방울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몇 가지 기억을 하실 것은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는 잘 아시는데 워싱소다를 잘 모르세요. 베이킹, 빵을 구울 때 베이킹이잖아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는 팬케이크라든지 이런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요. 근데 워싱소다는 말 그대로 워싱, 씻는다는 뜻이에요.
청소할 때는 워싱소다가 훨씬 좋은 거고요. 빨래를 할 때도 워싱소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기억을 하실 것은 산성은 세균을 죽이는데 좋다. 염기성은 지방과 단백질을 없애는데 좋다.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좋겠죠. 빨래할 때 좋겠죠.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 락스는 표백제, 살균제인데 락스는 아주 강하다 보니까 세균도 잘 죽이는데 다른 물질도 상하게 한다. 빨래를 할 때 락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색깔옷에 락스를 뿌리게 되면 큰일 나요. 색깔옷에 있는 염료 성분을 다 표백을 해버리는 거죠. 빨간 옷을 락스를 부어서 세탁을 하면 얼룩덜룩한 그런 옷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탄산소다를 사용하게 되면 색깔을 없애지 않고 세균만 죽이고 색은 더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학 물질 그러면은 독극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화합물들은 몸에 나쁠 수가 있지만 많은 물질들이 그렇지 않고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이킹소다 말씀드리면 구연산, 레몬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식초, 우리 늘 먹죠. 그리고 베이킹소다 빵 구울 때 써요. 그리고 우리 피 속에는 베이킹소다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워싱소다라는 성분도 실제는 약간 더 염기성이 강하다 뿐이지 이 물질이 희석돼서 그 물을 마셔도 우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표백제는 세균을 죽일 수 있잖아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세포도 죽일 수 있습니다. 과산화 수소의 경우에는 실제는 우리 몸속에서 과산화 수소 같은 성분이 소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지만 많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일 수 있으니까 과산화 수소를 들이마신다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몸에 발라서 세균을 없애는 데는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생각하기에는 일부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식초는 구연산과 같은 산성 물질이니까 물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균 속에도 효소 단백질이 있는데 원래 이런 산성 물질들은 이런 효소 단백질의 구조를 파괴하면서 또는 구조를 변형하면서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 성분이라든지 단백질 성분은 산성 성분만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을 이용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치약의 경우에는 주된 것은 계면활성제죠. 치아를 닦아내는 그런 것처럼 치약을 사용을 해서 변기를 닦는다든지 그 과정에서 깨끗해지는 건 당연하죠. 그것을 치약 튜브에 구멍을 뚫어서 변기에 수조에 넣고 그것을 내려서 청소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락스하고 식초 또는 구연산 같은 산을 섞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염소 기체가 생기죠. 락스하고 과탄산소다, 과산화 수소 섞어주게 되면은 산소가 생기는데 아주 격렬하게 생깁니다. 산소가 격렬하게 생기면 이 락스 물을 튀길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튀어서 눈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거고요. 과탄산소다는 빨래할 때 표백제로 쓰잖아요. 근데 이걸 물에 녹여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녹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녹여서 두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과산화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물과 산소로 변합니다. 둘 다 안전한 물질이죠. 하지만 산소는 기체예요, 상온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녹여서 병에 넣고 뚜껑을 막아 놓으면은 과산화수소가 결국은 산소와 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백작용은 못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산소가 많이 생기면서 이 병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거고, 운이 나쁘면 병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폭발물을 만드는 거죠.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 사이의 중화 반응은 언제나 열이 좀 발생을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베이킹소다, 워싱소다 이런 것들도 산과 중화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식초하고 베이킹소다를 많은 양을 갑자기 섞어버렸다. 그러면은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펑 터지게 되니까. 산성과 염기성 물질을 섞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몇 가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흔히 보는 그런 물질들의 성질들과 이것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순서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생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고 함부로 섞어서 쓴다든지 하면 또 위험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용을 아신다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